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첫 4차 전파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려했던 N차 감염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역 수칙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일단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습니다. 2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는데 4차 전파가 공식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클럽과 노래방, 또 이를 노래방 갔다 온 사람과 여행 동행을 하면서 4차 감염이 이뤄지게 됐는데 지금 이 4차 전파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3차, 4차 이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결국엔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 전파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네. 결국은 이게 그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상당히 그 강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그 사회의 다양한 지역 또는 다양한 계층 이런 곳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또 접촉자를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교도관과 접촉을 한 서울구치소 수감자 394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검사 결과 아직 확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 직원이 수감자들의 면회를 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변호인으로도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 교정시설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침을 잘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 교정시설 내의 CCTV나 동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실제 이 확진자들이 접촉한 사람들과의 접촉 강도 그리고 그 당시에 마스크 착용 여부나 또는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다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N차 전파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N차 전파가 점점 더 확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혹은 이게 점점 더 범위를 좁혀가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하면 그 N차, 그러니까 차수가 늘어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 있는 접촉자들이 얼마나 그 밀접한 그 환경 속에서 그 강력한 전파력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켰느냐 아니면 그걸 막아내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켰느냐 여기에 따라서 넓어질 수도 있고 그냥 연결고리가 단순하게 이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살펴보면 대전에서도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의 코인 노래방을 통해서 확산이 된 건데 이 코인 노래방의 특성이 이렇게 확산을 더 빠르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노래방에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방역 지침 중에 하나인 마스크 착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래를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워낙 많은 비말이나 또 포말 같은 것들을 주변 환경에 쏟아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그 환경 표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면 아무래도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통상적으로 노래방 중에 모든 노래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환기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이 좁은 그 통로나 이런 데서의 접촉 같은 것들이 빠른 전파 또는 강력한 전파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최근에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 최대 8분간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황에서도 생존력을 가지고 또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지난 1월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유행이 있는데 아직까지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전파의 그 확실한 근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제기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연구 결과는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위적인 상황에서 그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인 환기가 잘 되거나 또 이 공기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환경이라면 그렇게까지 오래 생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 표면 환경, 그러니까 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책상, 의자 이런 데 묻어 있다면 접촉에 의한 전파의 원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니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날이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덴탈 마스크도 착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덴탈 마스크나 뭐 KF94 마스크나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비말 같은 거를 예방하는 데는 다 괜찮은 겁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의료 환경, 그러니까 실제 확진자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어떤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의 그 접촉 과정에서는 이런 덴탈 마스크 정도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노래방, 같은 방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도봉구 노래방에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곳은 또 확진자가 다른 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일부에서는 이제 공기 흐름을 그 조절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진자의 그 입에서 나온 그런 비말이나 뭐 여러 가지 침 같은 것들이 분비물들이 오염된 환경을 접촉하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4차 감염 때문에 우려가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 신규 확진자가 19명이고 이 중에 국내 발생이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확산세가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태원 그 관련된 유행이 1차, 2차 그 전파의 그 양상이 아마 이번 주말까지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1, 2차 전파 과정에서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1차적인 확진 검사는 음성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발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많은 또 확산을 낳을 수 있었던 인천 학원과 공부방 또 교회 이 두 곳의 경우에는 다행히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아직까지 그 이 교회나 학원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의 잠복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교회 또 학원가에서 아주 필수적인 방역 지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충분한 거리두기 이런 기본적인 지침들이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자가격리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이 추가로 적발돼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병원을 방문한다던가 답답하다고 산책을 하는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가격리 문제가 초기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좀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결국은 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뭐, 물론 그 중에 이런 그 시민의식이 발휘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거나 이런 격리 지침을 안 따르는 분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강제적인 격리 시설에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징벌적인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인천 학원 강사가 과외 수업을 했던 여중생이 감염이 된 걸 모르고 또 많은 곳을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확산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그 접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적인 개인위생,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건데요. 이 학생이 그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접촉의 강도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필수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을 얼마나 잘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고 또 그 전 단계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그런 그 접촉이 그 감염 가능성 있는 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자세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들고 있기도 한데 최근에 당청은 원격 의료를 또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 비대면 진료를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상황에서 처방이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상으로 새로운 진료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코로나 종식 결국에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종식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해 올해 연말 전까지 개발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관련돼서 그 강력한 리더십이 네.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그 변이의 특징들 그리고 이 백신 개발 과정에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검증 작업과 이 개발의 그 기술 자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연내 개발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충분한 그런 그 자본과 인력이 투여가 되더라도 뭐 2, 3년은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연내 개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완치자의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안정적인 면역 반응을 보인다.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실제로 앞으로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인가요? 네, 우리 면역 체계에서 어떤 병에 걸리고 나면 특히 이제 감염병에 걸리고 나면 이 똑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기억을 했다가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하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험실적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만약에 이런 그 면역 효과가 증명이 된 부분들이 이 백신 개발이나 항바이러스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사례를 보면서 이번 주말이 또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중대한 고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주말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답답해서 외출을 하실 텐데 이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 주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에 주문을 했는데 부탁을 국민들에게 드렸는데 주말에도 가급적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을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역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유행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와 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방역 체계를 지켜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생활 속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했을 때 그런 지침 같은 거는 꾸준히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도 그렇고 생활 방역 때도 그 필수적인 지침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그 주요 지침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런 지침들을 현장에서 활용을 하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열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주요 지침들 또 개인위생과 관련된 필수 지침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해외를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소아괴질에 감염된 어린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소아괴질과 관련한 의학적 분석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또는 네.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들이 이 괴질에 걸린 어린이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관염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 객관적인 근거 또 확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그 어린이들에서도 이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반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 괴질이 뭐 질병 당국도 그렇고 이 질병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도 굉장히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린이층에서의 감염 유행이 그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괴질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규모 유행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감염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에서의 그 확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이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생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 언제쯤 좀 잠잠해지겠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처음에 팬데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절적으로 계속 반복적 유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토착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작은 유행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용한 전파가 우리 지역사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어디선가 계속적인 전파가 일어나면서 작은 유행들이 반복되는 그런 토착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같은 적극적인 의미의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